마지막 1,000원으로 산 찐빵을 들고 걷던 노인이 쓰레기통 옆에서 떨고 있는 하얀 진돗개를 발견했어요. 네. 야, 너도 배고프냐? 그래, 나랑 반띵하자. 찐빵을 반으로 나누어 준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 개의 정체가 밝혀졌을 때 노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복지센터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거든요. 제 백설이에요. 3년 전에 사라졌던.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한 줄의 글이 노인을 지옥으로 만들었어요. 과거 성범죄 전가자 복지센터에서 일한다는 소문 사실인가요? 백설이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불명이 되었을 때 모든 의심은 노인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어요. 찐빵 반쪽으로 시작된 인연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외곽 재개발 예정지 인근의 좁은 골목길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철진한 간판들이 바람에 삐걱거리며 소리를 내고 있었죠. 비닐 천막들은 찰랑찰랑 춤을 추듯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만복은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모으러 나서는 일이 벌써 5년째였죠. 사람은 말이야 쓰레기도 곱게 줍는 게 예의야. 이만복이 혼자 중얼거리며 골목을 걸어갔어요. 지하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주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말동무라고는 TV 속 뉴스 아나운서뿐이었죠. 집에 들어서면 아내의 영정 사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만복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지나갔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만복은 주머니에 남은 마지막 1,000원을 꺼내 들었어요. 편의점에서 할인 중인 찐빵 하나를 샀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쓰레기통 옆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축 늘어진 몸을 떨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야, 너도 배고프냐? 만복이 진돗개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래, 나랑 반띵하자. 만복은 찐빵을 반으로 나누어 절반을 진돗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진돗개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만복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찐빵을 먹기 시작했어요. 만복도 자신의 몫을 천천히 씹으며 진돗개를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말없이 찐빵을 먹는 모습이 묘하게 비슷해 보였죠. 이런 거 처음이네. 만복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진돗개는 찐빵을 다 먹고 나서도 만복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복이 일어서자 진돗개도 따라서 일어났어요. 집까지 가는 길 진돗개는 만복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서 만복이 들어가려 하자 진돗개는 멈춰 섰어요. 들어와. 만복이 말했지만 진돗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복은 지하방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진돗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만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또 만나자. 만복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밤 만복은 아내의 영정 사진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신기한 일이 있었어. 찐빵을 나눠 먹은 개가 있었거든.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는데 말이야. 만복은 창문 너머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진돗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디론가 갔겠지. 만복은 그렇게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이른 새벽 만복이 문을 열고 나서자 깜짝 놀랐습니다. 하얀 진돗개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뭐야, 날 따라온 거냐? 만복이 놀라서 말했어요. 진돗개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제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경계심보다는 기대감 같은 것이 보였거든요. 만복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이른 새벽 만복이 문을 열고 나서자 깜짝 놀랐습니다. 하얀 진돗개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뭐야, 날 따라온 거냐? 만복이 놀라서 말했어요. 진돗개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제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경계심보다는 기대감 같은 것이 보였거든요. 가라, 집으로 가야지. 만복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지만 진돗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복이 손수레를 끌고 나서자 멀찍이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만복이 폐지를 줍고 있으면 진돗개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았죠. 만복이 쉬면 진돗개도 함께 쉬었어요. 밥 시간이 되면 만복은 자연스럽게 찐빵이나 김밥을 반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만복이 물어봐도 진돗개는 그저 고개만 갸우뚱할 뿐이었어요. 그럼 내가 지어줄게, 하얀이 어때? 진돗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복지센터에서 열린 지역 노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만복은 평소처럼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복지센터장 홍자윤이 들어서더니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이게 본 적 있으신가요? 자윤이 핸드폰 속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제 백설이에요. 3년 전에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만복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 진돗개는 자신이 며칠째 찐빵을 나누어 먹고 있던 바로 그 개였거든요. 만복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센터 문이 열리면서 하얀 진돗개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아, 저게네요. 누군가 말했어요. 자유는 백설이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백설아, 어디 갔었니? 자윤이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렸어요. 하지만 백설이는 자윤을 보고도 꼬리만 살짝 흔들 뿐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설이는 만복 쪽으로 걸어가서 그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자윤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르신, 혹시 백설이를 돌봐주셨나요? 자윤이 만복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찐빵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자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백설이는 원래 사람을 잘 따르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만복에게는 완전히 마음을 열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었는데 저 사람을 택했구나. 자윤이 백설이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백설아, 정말 이 어르신이 좋니? 백설이는 만복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만복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원래 주인이 나타났는데 자신 곁을 떠나지 않으려 하는 백설이 때문이었죠. 센터장님, 죄송합니다. 만복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모르고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자윤이 만복의 말을 막았습니다. 백설이가 스스로 선택한 것 같은데요.
저도 백설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어요. 그날 밤 만복은 백설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백설이는 처음으로 지하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만복은 아내의 영정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집에 식구가 하나 늘었어. 백설이라고 해. 얘가 나를 선택해줬다니까. 백설이는 만복의 무릎에 턱을 괴고 편안하게 누웠습니다. 만복은 백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자신을 기다려주고 따라와주는 존재가 생겼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다음 날 자윤이 만복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센터에서 일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윤이 제안했어요. 자윤은 백설이의 선택을 존중하며 만복에게 복지센터 산하 재활용센터 일을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경험도 있으시고 성실하신 것 같아서요. 자윤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재활용센터는 복지센터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만복이 첫 출근하는 날 백설이도 함께 따라왔어요. 센터 안에는 이미 몇 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관리자인 남지우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우는 47세로 이 센터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위계 질서에 민감하고 외부인에게 배타적인 성격이었죠. 아니, 경력도 없고 나이도 많고. 지우가 다른 직원들에게 중얼거렸어요. 이런 사람을 왜 여기에 데려온 거야? 하지만 만복은 지우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어요. 쓰레기도 반드시 정리하고 재활용품들을 종류별로 꼼꼼히 분류했죠. 점심시간이 되면 만복은 항상 먼저 나서서 동료들을 위해 젓가락을 놓아주었습니다. 물컵도 미리 준비해두고 휴지도 챙겨 놓았어요. 나이 드신 분이 왜 이런 일까지 하세요? 젊은 직원들이 말렸지만 만복은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그런 만복의 모습을 보며 지우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노인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는 거야? 지우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뭔가 수상해. 지우는 만복이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만복은 정말 성실했어요.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센터 주변을 깨끗이 정리했죠. 퇴근할 때도 가장 늦게 나갔습니다. 백설이는 만복이 일하는 동안 센터 한 구석에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직원들은 백설이를 귀여워했지만 지우만은 달랐습니다. 걔까지 데리고 와서 무슨 생각인지. 지우가 혀를 찼어요. 어느 날 만복이 화장실에 간 사이 지우가 만복의 작업대를 뒤져보았습니다. 별다른 것은 없었지만 지우는 만복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저 사람 진짜 정체가 뭘까? 일주일이 지나자 만복은 센터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동료들도 만복을 좋아했어요. 정말 성실하시고 친절하세요. 한 직원이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만복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와서 자신의 위치를 위협할까봐 걱정이었어요. 15년 동안 이 센터에서 인정받아온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만복은 지우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죠. 어느 날 센터에 새로운 재활용품이 대량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이 많아졌죠.
만복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만복이 퇴근하는 동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우는 만복의 이런 모습이 연기 같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무언가 숨기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저런 사람이 그냥 착할 리가 없어. 지우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인터넷을 뒤져 만복에 대해 알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죠. 다음 날 만복은 평소처럼 일찍 출근했습니다. 백설이도 함께 따라왔어요. 센터 안을 정리하고 있는 만복을 보며 지우는 더욱 의심스러워 했습니다. 저 사람 정말 수상해. 지우가 다른 직원에게 말했어요. 너무 완벽하잖아.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지우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자님, 너무 의심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냥 좋은 분 같은데요. 지우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만복이 센터에 온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다른 직원들은 만복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죠. 며칠 후 센터 내부 게시판에 수상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과거 성범죄 전가자 복지센터에서 일한다는 소문 사실인가요? 익명으로 작성된 글이었어요. 만복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누구나 만복을 떠올릴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새로 들어온 나이 많은 남성 직원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직원들이 하나둘 게시판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설마 이만복 어르신 얘기인가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다른 직원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죠. 만복이 센터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동료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만복이 인사했지만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우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만복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사실 그 글은 지우가 직접 올린 것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만복과 함께 밥을 먹으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복은 혼자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백설이만이 만복의 곁을 지켜주고 있었죠. 그날 오후 백설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백설아, 백설아. 만복이 황급히 백설이를 안아들었어요. 백설이는 숨을 가쁘게 쉬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만복은 백설이를 안고 응급동물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백설이를 검사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급성 중독 증상입니다. 독성이 강한 무언가를 먹은 것 같아요. 만복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백설이가 뭘 잘못 먹었을까요? 만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센터에서 무언가 먹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일단 응급처치를 해보겠습니다. 그 시각 박선우 사회복지사는 센터 CCTV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백설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야. 누가 백설이를 노렸어. CCTV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지우가 백설이에게 무언가를 먹이는 모습이 어렴풋하게 보였어요. 강아지 비타민 간식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히 뭘 먹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선우는 지우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지우 씨 오늘 백설이한테 뭔가 주셨나요? 지우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냥 간식 좀 줬는데요.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비타민 간식이었어요. 정말 그게 전부예요. 선우가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어요. 지우는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하죠. 그날 밤 소문이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개까지 해쳤다는 이야기였어요. 물론 확인된 사실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 했죠. 만복은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백설이를 돌봤습니다. 백설이는 의식을 잃은 채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미안해, 백설아.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다음 날 아침 만복이 센터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더욱 싸늘했습니다. 거리에서도 사람들이 만복을 보며 속삭였어요. 저 노인 전과자래. 걔도 해치고. 복지센터도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중립을 택했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만복에게는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 같았어요. 지우는 동료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내가 왜 걔한테 쥐약을 먹이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지우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선우는 지우를 계속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CCTV에서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분명히 무언가 숨기고 있을 거야. 선우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만복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백설이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어쩌면 자신이 센터를 떠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우는 선우의 계속되는 추궁에도 능청스럽게 대응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해요. 지우가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15년 동안 이 센터에서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선우는 지우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너무 당당한 것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그럼 백설이가 왜 갑자기 쓰러진 거죠? 선우가 따져 물었습니다. 개들은 원래 아무거나 주워 먹잖아요. 지우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길거리에서 뭔가 먹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만복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센터 동료들의 시선이 날로 차가워졌거든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거리에서도 사람들이 만복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노인 전과자래. 걔까지 해치고 정말 무서워. 어느 날 만복이 마트에서 장을 보려는데 계산대 아줌마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여기서 장 보지 마세요. 아줌마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손님들이 싫어해요. 만복은 아무 말 없이 마트를 나왔습니다. 백설이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의사는 독성이 생각보다 강하다며 걱정스러워했죠. 복지센터도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중립을 택했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만복을 멀리하는 분위기였죠. 자윤센터장마저 만복을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르신 혹시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죠? 자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백설이한테 해를 끼칠 이유가 없으시겠죠? 만복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주던 사람마저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센터장님도 저를 의심하시는군요. 만복이 씁쓸하게 말했어요.
지우는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만복을 센터에서 내쫓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동료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소문을 퍼뜨렸죠. 아무래도 그 어르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우가 다른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백설이가 갑자기 쓰러진 게 우연일까요? 젊은 직원들은 지우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말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한 직원이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그럴 리 없어요. 다른 직원이 반박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이미 뿌려진 후였거든요. 만복은 병원에서 혼자 백설이를 돌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백설아.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난 결국 또 버림받았어. 그날 밤 만복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센터에 민폐를 끼칠 수 없었어요. 백설이도 의식을 잃은 채 고통받고 있었죠. 다음 날 만복은 자윤을 찾아가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센터장님, 죄송합니다. 만복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있으면 센터에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윤은 당황했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잖아요. 하지만 만복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을 모르시나요? 만복이 쓸쓸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 그만 가겠습니다. 지우는 만복이 사직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귀찮은 늙은이가 사라지는구나. 지우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만복은 마지막으로 백설이를 보러 병원에 갔습니다. 백설이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어요. 만복은 백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설아, 미안해. 나 때문에 너까지 이런 일을 당했구나.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병원을 나오는 만복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찐빵 반쪽을 나누어 먹으며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만복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센터 동료들은 만복이 떠난 후에야 조금씩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한 직원이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만복은 다시 혼자가 되었고 백설이는 의식불명 상태였어요. 지우만이 혼자 만족해하고 있었죠. 박선우는 백설이의 상태가 급성 중독임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받은 정밀 검사 결과였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선우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선우는 본관 서버의 외부 백업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메인 서버에서는 화질이 좋지 않았던 CCTV 영상이 백업. 서버에는 더 선명하게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분명히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선우가 컴퓨터 앞에서 밤새 작업했어요. 몇 시간 후 선우는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백업 서버의 고화질 영상에서 지우가 백설이에게 무언가를 먹이는 장면이 뚜렷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지우가 준 것은 강아지 간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거야. 선우가 소리쳤어요. 지우 씨, 당신이 한 짓이었어. 영상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 지우가 백설이에게 준 것은 작은 알약 같은 것이었습니다. 백설이는 그것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졌어요. 지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짓을 저질렀죠. 선우는 이 영상을 들고 홍자윤 센터장을 찾아갔습니다. 센터장님, 이것 좀 보세요.
선우가 급하게 말했어요. 지우 씨가 백설이를 독살하려 했습니다. 자유는 영상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자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만복 어르신은 아무 잘못이 없었던 거네요.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 씨가 어르신을 쫓아내려고 이런 짓을 한 것 같아요. 선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익명 게시판 글도 지우 씨가 쓴 것 같습니다. 자유는 머리를 감췄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의심하고 내쫓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나는 이만복 씨에게 미안해질 자격조차 없군요. 자윤이 무겁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우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지후의 컴퓨터를 조사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에서 개에게 독성이 있는 약물에 대한 검색 내역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익명 게시판에 올린 글의 작성 IP도 지우의 컴퓨터와 일치했죠. 모든 증거가 지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자윤에게 보고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선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윤은 즉시 지우를 불러들였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태어난 모습이었어요. 무슨 일이시죠, 센터장님? 지우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듯 물었습니다. 자유는 CCTV 영상을 지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자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백설이에게 독을 먹인 장면입니다. 지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태어남을 되찾으려 했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지우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검색 기록과 게시판 글까지 모든 것이 지후의 소행이었어요. 자유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고 생명을 해치려 했습니다. 자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어요. 지우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저 노인이 와서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지우가 소리쳤어요. 저는 센터를 지키려고 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지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지우가 하는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마지막까지 변명만 하는군요. 선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자유는 이만복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이미 센터 근처에서 자취를 감춘 상태였어요. 백설이를 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았죠. 선우는 만복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만복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어르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죠. 며칠 후 선우는 동물병원에서 만복을 발견했습니다. 만복은 의식을 잃은 백설이 곁에서 밤낮 없이 지키고 있었어요. 어르신. 선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만복은 선우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럴 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선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꼭 알려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복지센터 직원 총회가 열렸습니다. 홍자윤은 모든 직원과 봉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았어요. 회의실 안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자윤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백설이 사건과 관련된 진실입니다. 자윤은 프로젝터를 켜고 CCTV 영상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지우가 백설이에게 무언가를 먹이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이 영상은 우리 센터 백업 서버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자윤이 설명했어요. 남지우 씨가 백설이에게 독성 물질을 먹인 결정적 증거입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모두 지우에게 집중되었어요. 지우의 얼굴은 창백해졌죠. 그뿐만 아닙니다. 자윤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악성 루머도 남지우 씨가 작성한 것입니다. 화면에는 지우의 컴퓨터 검색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개 독살 방법에 대한 검색과 게시판 글 작성 IP가 일치했어요. 직원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한 직원이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자유는 지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악의적 루머를 퍼뜨리고 생명을 해치려 한 자는 이 센터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지우는 마지막까지 변명하려 했습니다. 저는 센터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지우가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 노인이 와서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지우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지우를 향해 비난의 시선을 보냈어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한 직원이 말했어요. 자유는 지우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시 해고 조치하겠습니다. 자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지우는 결국 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15년 동안 일했던 곳에서 이런 식으로 떠나게 된 것이었어요.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죠. 총회가 끝난 후 자유는 만복을 찾아 나섰습니다. 선우가 알려준 동물병원으로 향했어요. 만복은 여전히 백설이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자윤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만복은 자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센터장님, 왜 이곳에? 만복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저는 이미 센터를 그만뒀는데요. 자윤은 만복 앞에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어르신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자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가 어르신을 의심하고 상처를 드렸습니다. 자윤은 사건의 전말을 만복에게 설명했습니다. 지우가 모든 일을 꾸민 것이라고 말이죠. 만복은 말없이 자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저 찐빵 반쪽 나눈 게 다였는데요. 만복이 쓸쓸하게 말했어요. 그게 이런 일로 번질 줄은 몰랐습니다. 자유는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어르신의 선함을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다시 센터로 돌아와 주시겠습니까? 만복은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백설이가 깨어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복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며칠 후 백설이가 드디어 깨어났습니다. 백설이는 눈을 뜨자마자 만복을 찾았어요. 꼬리를 흔들며 만복에게 달려왔죠. 백설아, 깨어났구나. 만복이 눈물을 글썽이며 백설이를 안았어요. 정말 걱정했다. 백설이는 만복의 얼굴을 핥으며 기뻐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끝까지 지켜준 만복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둘의 인연은 이런 시련을 통해 더욱 깊어졌습니다. 자유는 센터 전체에 공지를 내렸습니다. 이만복 어르신이 무고하다는 것과 지우의 악행에 대해 명확히 알렸어요. 직원들은 모두 만복에게 미안해했습니다. 어르신께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하나씩 만복에게 사과했어요.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만복은 직원들을 용서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만복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이런 일도 있는 거죠. 진실이 밝혀진 후 이만복은 센터의 공식 수리 봉사단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자윤이 직접 위촉장을 전달했어요. 어르신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을 인정합니다. 자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만복은 동네 어르신들의 고장난 형광등을 고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할머니가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수도꼭지 수리도 만복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물이 새는 곳을 정확히 찾아내서 깔끔하게 고쳤어요. 이제 물 걱정 없겠네요. 할아버지 한 분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창문 수리는 좀 더 복잡한 작업이었습니다. 만복은 낡은 창문 틀을 정성스럽게 다시 맞춰주었어요. 바람이 안 들어오니까 정말 따뜻해졌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기뻐했습니다. 백설이는 만복의 수리 작업에 항상 동행했습니다. 복지센터에 공식 마스코트 진돗개가 되어 있었어요. 아이들이 백설이를 보면 달려와서 쓰다듬었죠. 백설이 안녕. 아이들이 밝게 인사했어요. 백설이는 꼬리를 흔들며 아이들과 놀아주었습니다. 센터에서는 백설이를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백설이와 함께 놀 수 있는 작은 놀이터였어요. 백설이는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죠. 만복은 매일 아침 일찍 센터에 나와서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성실함이었어요. 동료들도 만복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께서 계시니까 센터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한 젊은 직원이 말했어요. 저도 어르신처럼 성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선우는 만복의 일상을 지켜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시련을 겪고도 변하지 않는 선함이 대단했어요. 어르신 정말 존경합니다. 선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자윤도 만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어르신 덕분에 센터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자윤이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만복은 백설이와 함께 예전에 찐빵을 나누어 먹었던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그때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새삼 느껴졌어요. 찐빵 반쪽이 뭐라고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만복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백설이는 만복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응답했습니다. 마치 자신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둘의 인연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만복을 노후 수리 기사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한 아주머니가 다른 사람에게 말했어요. 성격도 좋으시고 실력도 뛰어나세요. 센터 아이들은 백설이를 보면 달려왔습니다. 백설이 온 거야. 아이들이 소리치며 뛰어왔어요. 백설이는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며 행복해했습니다. 만복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찬지 말이죠. 백설이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백설이의 맑은 눈망울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백설이는 만복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복은 백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설아, 우리 정말 행복하구나. 이제 혼자가 아니야. 센터에서는
만복과 백설이의 이야기를 담은 소식지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진정한 우정과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자유는 만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이죠.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행동이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었어요. 만복과 백설이는 이제 센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동반자였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찐빵 반쪽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 사이의 순수한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찐빵 반쪽을 나누어 준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만복과 백설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이죠.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고 등을 돌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고 선한 마음은 결국 보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복의 성실함과 백설이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진실을 밝혀낸 선우의 용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냈죠. 여러분도 일상에서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